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증시 연준 긴축 강화에 따른 금리 급등, 3월의 CPI 경계 심리로 하락을 보여주었다. 라는 내용이 나와 주었는데요.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가 5월 FOMC 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매 회의마다 25bp씩 금리 인상을 했었을 경우에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라는 주장도 나오기도 했었고, 오는 12월까지 중립 금리 수준을 달성한다라고 해도 경제적 충격은 없을 것 같다라는 설명을 또 하기도 했었고요. 뉴욕 연은은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중앙값이 전월 대비 상승한 부분으로 6에서 6.6% 상승했다고 합니다.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인플레이션 세부 항목으로 주택 가격이 6%, 휘발유가 9.6, 식품이 9.6% 상승을 보여주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심한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 될 것 같고요. 일본의 구로다 비오제이 총재가 물가 상승 압력에도 통화 완화 정책 유지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경제가 악화될 경우 추가 완화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는 선언을 또 하기도 했으며 경제비 물가 등에 끼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라고도 진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에는 프랑스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에서 중도 성향의 마크론 대통령이 1위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도 이게 상당히 영향성이 클 것으로 보여지고요. 달러 인덱스 추이는 99.98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프랑스 대통령 이번에 이제 선거로 인한 영향성이 조금 있었다. 그리고 미국의 CPI 경계 심리 등의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달러화에 따른 제한적 강세 흐름이 지속이 될 것 같다. 라는 내용과 그리고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944달러 선의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CPI 발표 앞두고 경계 심리가 높아진 가운데 연준의 긴축 기조 강화에 따른 달러와 강세 압력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해치 수요가 기대감에 따른 영향이 좀 있었다라는 것과 유가는 배럴당 94.29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 정책이 상하이의 시작으로 광주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부각됨에 따라 원유 수요가 감소 폭이 좀 커졌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이번에 좀 재미난 내용이 또 나와준 게 있었습니다. 해당 특정 보고서에서 나왔던 걸 인용을 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중국 인민은행이 21년에 현재 개인의 디지털 위안화 전자지갑 개설 수가 2억 6,100만 개, 인구의 약 20% 이상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래 금액은 누적 875억 위안으로 20년 중국의 GDP의 약 0.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20년 6월 시점에 월간 사용자 수가 약 7억 명 정도를 돌파를 해줬고 전체 인구의 약 50% 정도를 차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22년 베이징 올림픽으로 인한 디지털 위안화 사용을 널리 활용하는 형태로 해서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위안화 사용 금액이 하루에 200만 위안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 패턴은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를 통한 결제와 비교를 해서 편리성이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오프라인에서도 이용 가능한 점이 큰 이점으로 평가가 됐다라는 점인데 이거는 약간의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알리페이 위챗도 오프라인에서도 충분히 쓸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측면을 나왔던 내용을 제가 또 설명을 잠깐 하려고 요거 자료 한번 준비를 해 보았고요. 그 다음으로 2조 원대 뚝 떨어진 업비트 거래 약발 다 된 거 아니냐 라는 내용이 나와 주었는데 시장이 좋으면 그만큼 거래 대금은 늘어나는 것이고 시장이 더 안 좋으면 그만큼 거래량이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건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가상자산 은행 진입
허용해야 된다.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다. 라고 해서 가상자산 특별위원회 토론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제 주관적인 생각은 조금은 이르다라고 아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긴 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의 생각으로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빨리 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중 은행들에 따른 먹거리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커스터디 부분을 좀 받아주게끔 해주어야 되는데, 왜 그걸 약간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시선은, 어차피 무역 규모 추이에서 특히 수출 규모 추이가 생각보다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쪽에서 이런 금융의 불확실성이 많이 있으면 거래하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해당 정부는 좀 그런 것까지도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또 자기 그런 관직도 또 미치는 영향이 있죠. 요새는 조금만 논란이 있어도 야, 너 사퇴해라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니까요. 그런 영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더리움 메인넷 POS 테스트 중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준 게 있었는데요. 개발자 마리우스 반데 바이덴이 1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인넷 섀도우 포크가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될수록 뭐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POW 코인은 POW 코인 중에서 가장 넘어가기 좋은 쪽으로 뭐 흘러 들어간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죠.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올해 2분기 상장 고려 목록 중에 스트라이크가 추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게 뭐 눈에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 코인베이스도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말로는 투명성을 높이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확인을 한 다음에 막 상장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거는 이제 변명거리고 이제 거래 수수료 추이가 많이 줄어든 만큼 실적이 별로 안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2분기에 어떻게 땜빵질을 좀 할까라고 해서 약간 상장 부분을 이제 똑똑똑 하고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한 50개 정도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 잘 뽑기를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코인베이스, 업비트, 빗썸 이렇게 해가지고 이 중에 무엇이 겹치지 않았는지, 그리고 어느 쪽에서는 상장이 되어질 거, 상장이 안 된 거, 이런 거를 좀 잘 정리를 해서 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소니의 메타버스용 에픽에 10억 달러를 투자를 했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GDC 2022의 개발자들로 격찬을 받은 플레이스테이션 VR2에 따른 효과를 이제 메타버스와 좀 연결 구도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21년도에 소니는 3표권을 다시 등록을 했고, 그리고 판매량이 이제 2억대에 가깝고, 그리고 3에서 5%만 즐겨도 대략 500만에서 1000만 명 정도가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메타버스 부분에 따른 효과는 좀 있지 않겠냐 라고 봐야 되지 않겠냐 라는 그런 내용들이 뭐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소형 게임사들의 P2E NFT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이제 표현한 그런 기사가 나온 게 있었는데요. 보게 되면은 이제 컴투스는 FTX IEO로 C2X 코인을 런칭을 했고, 그리고 코인원의 투자를 900억 원 넘게 해서 이미 2대 주주로 되어져 있으며, 컴투버스라는 JV도 만들어서 점점 모양새를 갖춰나간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넷마블과 컴투스가 기대가 많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약간 아쉬운 거는 이제 위메이드가 좀 물음표가 되어져 있는데요. 예,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막 주목받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유지가 되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즉 요새도 뭐 여러 가지 PT 게임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 위메이드 이제 2분기 실적
만약 나오게 되면 형편없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역시 게임은 무조건 1순위는 재미라고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여러 게임이 많이 나왔다는 건 그만큼 경제 게임이 많이 나왔다는 건데, 그 경쟁 게임에서도 누구나 좀 더 프리미엄을 더 많이 가는 쪽으로 채굴을 더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왕 한 김에 재미가 더 있는 쪽으로 더 하겠죠. 예. 이거는 이제 재미와 노동은 한 끗 차이니까 알아서 선택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코인원이 1년 사이에 순이익 10배를 뛰었다고 하는데, 그건 작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부터 이제 얼마나 잘 나와줄 것이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 이제 코인원 그 다음에 코빗 빗썸 업비트 이쪽이 이제 해당에 있는 그런 트러블 조건이 끝난 상태에서 과연 얘네들도 상장 부분을 지속을 시킬 것이냐, 이것도 매우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급 인재들이 웹 3.0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었는데요. 일례로 이더리 11 활성자 주소가 20년 1월 20만에서 현재 55만으로 연간 65% 증가했고, 온라인 광고 사업 모델로 지속하는 것은 고급 인재들이 더 이상 흥미롭지 않다. 그래서 새로운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왜냐면 자기 몸값을 높이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쪽 전망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절한 잘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XX 대체거래소 사업에도 해시드가 참여했고 KT도 고려 중이다 라고 했으니 비상장 주식 중개 플랫폼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것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이제 대체거래소 쪽을 많이 밀어주고 있어서, 대체거래소 쪽 조만간에 한국거래소 말고 이제 대체거래소 하나 더 키워서 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한다고 하니까, 이쪽에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게 전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요. 그 다음으로 코스모스 허브 세타 버전의 업그레이드가 블록 높이가 10만, 100만, 1000, 85,397의 블록에 4월 12일 날 진행이 되었다 라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겠고, 중요한 작업을 두 가지가 있는데요. 허브 계정 생성 제어와 허브 네이티브 트랜잭션을 실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네, 12개월 이상 움직이지 않은 비트코인 양은 사상 최고치인 64% 정도가 된다. 근데 왜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냐면, 쪼개기 들어갔고요. 지갑 쪼개기 들어갔고, 그 지갑 쪼갰던 거에 비트코인을 넣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물량이 안 나오겠죠. 쪼갰던 목적이 뚜렷하잖아요. 예,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다들 아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 쪼갰을 것 같습니까? 트래블 룰 때문에 쪼갰잖아요. 예, 그래서 그 물량이 안 나오니까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움직이지 않는 양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지표 흐름이고요. 그리고 세금 매도 단 일주일만 더 잠깐만 기다려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해당 자료를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13년도 때부터 22년도 때까지 4월 달에 이제 14주에서 16주 요 사이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이때 구간을 보게 되면 반은 맞고 반은 아니다. 그러니까 50% 정도가 대충 되더라고요. 5에서 60% 구간대인데, 대부분 롱이 조금 더 강했기 때문에 저 말이 딱 맞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주봉으로 보다 보니까 일봉으로 보게 되면 더욱더 조금은 보기가 더 편하시겠지만, 시간 관계상 그것을 좀 더 줄이고자 주봉으로 좀 봤던 거고요. 해당에 있는 그 주만 뽑아가지고 만약에 비교를 한다고 하면 한번 제가 나중에 시간을 한번 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만료 기간일이 4월 18일 기준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그 말이 정말 진짜냐 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 말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것이죠. 왜냐면 기존에 한 못해도 50에서 60% 구간대까지는 롱이 나와 주었기 때문에 저런 형태로 주장을 내비친다고 하고 그게 밑받침 근거로 제시를 한다고 하면 이 말도 틀렸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과거 기반형으로 본다라고 해도. 그리고 22년도 3월 거래소 웹 트래픽을 보게 되면 바이낸스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바이비트, FTX 순이었다라고 보게 되면 한국에서는 이제 보게 되면 업비트 그리고 빗썸이 있는데 업비트니까 2.9, 빗썸이 1.3% 정도가 되고요. 글래스 노드에 따르면 이제 장기 홀더가 현재 하락세가 진행이 되어 패닉에 빠진 단기 투자자가 손절 물량을 그대로 받고 있다라고 한다. 이러한 흐름은 21년도 7월에도 그랬고 1월 달에도 그랬다라고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현물 ETF가 출시가 되면 자산 관리사들의 72%가 비트코인으로 투자할 것으로 응답을 했다라는 나스닥 조사 내용이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산의 포트폴리오 부분의 수익성 부분은 제가 저번에도 보험사 관련해서 제가 해당 저의 블로그 따로 글 쓰는 거 있죠. 거기다가도 제가 엄청 자세하게 썼어요. 보험사들이 이제 조만간에 다 고령화가 되면 그 수익성에 따른 수익비를 맞춰 주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곤란하다. 국내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똑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약간의 공격적인 패턴의 포트폴리오를 일부 조금만 떼서 라도 비트코인에 조금은 투자를 할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뭐 비트코인의 전체 점유율의 총 운영 비율의 50%를 넣겠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그래도 해당 보험사마다 운영하는 비중이 0.1에서 많게는 뭐 0.5나 뭐 1%대까지만 올라간다라고 해도 엄청난 효과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 개 보험사가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되면 모든 보험사들이 생각보다 그런 형태로 해도 9%는 투중에 1%만 투자하는 거니까 문제될 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재재작년 때부터 이미 뮤추얼 펀드 부분으로 해가지고 많이 들어왔던 자금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이 공포인 경우 뭐 보게 되면 미국의 세금 신고 마감일이 있다. 세금 낼 돈 없어서 코인 매도 일시적으로 좀 현금화한 거 아니냐. 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 24시간 변동 추이를 보게 되면 이렇구나라고 그냥 눈으로 보시길 바라겠고요. 비트코인 주소 수가 70에서 75% 수익 중이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장투는 옳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다 라고도 설명을 할 수가 있거니와 주식 팔아 예금 적금으로 2월 통화량이 21조의 증가를 보여주었다. 아무래도 금리 인상 하도 많이 떠들어 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금 적금 부분의 안정성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12일에 공개한 통화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2월 평균 통화량이 M2가 3,662조 6천억 원에 전월 대비 21조 원 0.6% 정도를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잘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보라가 이번에 2.0 백서가 이제 쟁글에서 나와 주었다고 하니까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올려드릴 거니까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뭐 재미난 내용이 이제 총 발행량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항상 수요와 공급 총 발행량 가장 우려되었는데 이제 향후 15년간 연평균 1.78 수준의 낮은 인플레이션율과 생태계 활성화에 따른 자동 연구 잔금 로직이 있어 오보행 리스크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지만 이 예상이 빗나갔을 경우에는 박살이 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카카오 크러스트가 위메이드와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를 했다고 해서
위메이드가 자꾸 이 생태계 확장에 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요새 이제 개나 소나 스테이블 코인 막 연동해가지고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예, 누구나 다 테더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고 뭐 한다고 하는데 스테이블 코인의 대장이 오랫동안 했던 대장이 언젠가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연합 체계로 묶어진 스테이블 코인이 나중에는 힘이 더욱더 강세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연합에서 단기간으로 출시를 해서 뭐 저번에 웨이브 코인 때처럼 그런 형태로 만약에 돌리게 된다고 했었을 경우로도 단기적으로는 많은 먹을 수 있는 구간대는 나올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자기적이냐, 자기적이지 않냐, 이것도 좀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다 안전한 건 아닙니다. 그만큼 시총이 높고 신뢰성이 은 앞으로 그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문제, 오류 부분이 없어야 되겠죠. 테라도 요새는 그런 약간의 이제 의혹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과연 나머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그런 의혹들이 없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마 이제 한 구독자님께서 뭐 이런 이야기에 따른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너의 생각은 0.25%라고만 보고 있는데 금리 인상을 과연 연준은 그러면 물가를 잡을 생각이 없다라는 것이냐라는 그런 댓글을 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 대중들한테 약간의 눈속임이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 어라 투자자에 따른 관점으로 볼 것이냐, 내가 그냥 생활 물가 수준에 있는 일반 국민으로 볼 것이냐, 이게 이제 차이의 격차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투자자를 약간의 화력을 가담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이제 그런 페이크를 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그걸 고스란히 순수하게 그 말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표현을 좀 하고 싶고요. 이 이야기를 하면 좀 더 길어지겠지만 말 나온 김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장단기에 따른 스프레드가 차이라는 의미거든요. 이 스프레드라는 게 차이라는 건데 단기와 장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단기 부분은 이제 해당 금리로 좀 조절이 가능하고 장기 부분은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양적 긴축으로 인해서 대조표로 약간 그걸 장단지를 좀 해보겠다라는 것인데 일단은 해당 조건 사항을 다 만들어내니까 시장이 충격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뭐 약간 미국의 지수 형태를 보게 되면 조정을 똑같이 받으니까 똑같이 하락을 보여주었죠. 그렇게 보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리고 특별한 소식이 뭐 나온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좀 설명을 해 드려야 되겠죠. 단기는 금리로 좀 한다라고 하면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면은 대차 대조표 부분에 있어서 장단기 스프레드 차를 좁아질 수가 있잖아요. 올라가니까 단기 국채가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제 장기 국채도 똑같이 안 만나게 올라가게끔 한다라고 하면 안 사주면 되는 겁니다. 예. 안 사주면은 되는 거예요. 많이 사준 만큼 말 그대로 금리가 반대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많이 안 사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사주게끔 해서 격차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겠다. 이게 있고 또 다른 뭐 방식을 한다고 하면 YCC가 있죠. 그래서 아마 만약에 뭐 선거 때문에 만약에 신경을 많이 쓴다,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제 4월 중에 FMC 일정이 5월 1일, 2일자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 선택과 저의 만약에 선택이 들어간다고 해도 4월 한 마지막 주 정도 때는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좀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정도는 좀 건망했다가 4월 마지막 주에 좀 결정을 진행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일단 대조표 규모 물량을 보게 되면 0.5까지는 열려져 있는 카드는 일단 세팅을 다 해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0.25로 계속 갈 거냐 0.5로 할 거냐 이거인데, 저는 이제 숨은 의도까지도 저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죠. 연준이 무서운 거는 물가가 아닙니다. 왜냐면 연준은 이대로만 가도 세수 확보가 더 잘 돼요.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국가가 인플레로 인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좀 많이 있어요. 근데 국민이 버텨주기 힘드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전체 국민이 막 죽을 것 같아요. 막 이런 거는 또 아닙니다. 왜냐면 그냥 제대로 돈을 많이 꽂아 주었기 때문이죠. 예. 한 달로 따지면 한 300만 원 넘게 벌써 얼마나 많이 꽂아 주었습니까? 그러니 한동안은 그게 이제 버텨줄 수 있을 만한 버팀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단 상황 보고 지켜볼 것으로 보여지고, 변수는 이 0.5가 아예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진 않지만 대부분 이런 루트로 좀 가려고 하지 않겠냐. 그렇다고 해서 대조표 물량을 뭐 0.75까지 뭐 언급도 나오신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거는 크립토와 상관없지 않아요? 이렇게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정말 어리석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블록체인 뭐 크립토 시장 안에 또 가장 대분류 쪽으로 가게 되면 어차피 금융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어차피 커스터디 물량 자체를 갖고 있는 건 은행이 갖고 있어요. 네, 은행이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스테이블 코인 뭐 1대1 패깅해 주는 것도 어디예요? 네, 지피잖아요. 통하잖아요. 따로따로 본다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번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이 자료에서도 왜 이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왜 금리 올라간다라고 하니까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위험도 좀 낮은 쪽으로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패턴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해는 뭐 상반기에 이제 일단 5월달 것만 체킹을 하면 하반기 대충 어떻게 그려 나갈지는 어느 정도 보여지겠는데, 만약에 0.5를 한다라고 하면 아마 이번 가을 겨울 부분도 거의 0.25, 0.25씩 계속 올리면서 아마 그렇게 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크립토 시장을 전체적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얼마나 내가 더 싸게 사냐, 이거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마 내년을 보고 또 상황을 지켜보는 형태로 약간 연준이 양보하는 형태로 갈 것 같습니다. 이제 경기가 안 좋다라는 신호가 느껴지게 되면요. 그래서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시 정리하면, 일단 4월 마지막 주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추매를 한 번 더 할 것이냐에 따른 결정은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